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시는요. 김혜강 시인의 봄을 맞는 페어에서입니다. 자, 이 김혜강 시인은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또 전주 쪽 또는 전북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 시인입니다. 김혜강 시인은 1903년에 출생해서 1984년까지 살았고요.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의 시대를 보낸 시인입니다. 이 김혜강 시인은요, 아직도 전주의 덕진공원에 가면은 크게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신석정 시인이라던가 전봉준 동상이 있는데, 이 김혜강 시인은 참 논란이 되는 작가예요. 많은 문인들이 그랬듯이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뭔가 독립을 원하고 광복을 염원하는 그런 시를 썼다가 1920년대와 30년대로 가서는 이제 카프의 영향을 받아서 신경향파 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를 극복을 하고 이제 카프 계열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카프 계열은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색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출범의 노래, 5월의 노래, 변절자여 가라, 누나의 임종 등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투쟁을 리얼리즘 형식으로 그리는 이제 경향시들을 쓰고, 그 다음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친일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친일의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운 인식으로 이 시인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대표적인 시가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 아홉장사라는 시를 썼는데, 진주만을 습격한 일본군 9명을 추모하는 시,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친일시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도민의 노래라던가 전주 시민의 노래, 또 전북 쪽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교가의 작사를 많이 한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김혜강 시인이 이런 양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둘 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목을 볼까요? 이 시가 이제 1927년에 쓰여졌는데요. 이때는 아직 친일 행적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광복과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그래서 봄을 맞는 페어에서 이 봄이요, 바로 조국의 광복 또는 독립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맞는 페어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그 국토를 얘기하겠죠. 국토 또는 조선, 조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광복과 독립을 염원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봄이라는 무엇, 계절적 배경과 페어라는 무엇, 공간적 배경이 여기서 나오고 있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이 시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연부터 한번 볼게요. 일제강점기 시는요, 반영론 쪽 관점의 틀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쉽게 느껴집니다. 이 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날이 든 봄비는, 자, 뭐가 왔어요? 봄비가 내렸던 상황이구나. 그리고 그게 어제까지, 날이 드는 뭐냐면 내리던입니다. 어제까지 내리던 봄비는 지리하던 밤과 같이, 지리는 뭐냐면 지루하던 뭐와 같이, 밤과 같이, 이렇게 직유법이 쓰이고 있죠. 새벽 바람에, 이제 새벽에 고요히 깃을 걷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깃이 바로 뭐냐면 날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봄비를 마치 새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걷고 지금 이제 봄비가 그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지금 현재형 어미가 쓰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2연까지 볼게요. 산기슭엔 아즈랑이 떠돌고, 아즈랑이가 뭐겠어요? 아지랑이를 얘기하는 거죠. 축축하게 젖은 땅 위엔 샘이 돋건만. 자, 지금 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비가 내리고 이제 생명이 이제 태동하는 그런 봄의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이 돋는 거죠. 발자취 어지러운 옛 디아는 어이도 이리 쓸쓸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지금 봄비가 그친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이런 걸 성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본인의 정서가 쓸쓸하다는 정서를 얘기를 합니다. 발자취 어지럽다는 거는
옛 디안이에요. 옛 디안은 지금 발자취가 어지럽죠.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럽고 약간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예전 시간에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봄이 왔지만 우리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뭐를 느끼고 있다?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볕 엷은 양지 쪽에, 자, 볕은 뭐냐? 햇볕을 얘기하는 거죠. 햇볕이 얇게 비치는 따뜻한 땅 쪽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이게 바로 두셋의 어린아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깨어진 새건파리로, 새건파리는 뭐냐면 사금파리로, 사금파리가 뭐냐면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깨진 것으로 성을 쌓고 누는 두셋의 뭐예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떤 대상이 나온 거죠. 이 어린아이는 뭐를 상징하냐면 어떤 순수를 상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일제강점기를 생각을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이런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슬픈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너진 성토로, 이거는 이제 신석정 시인의 꽃덤불에 보면 헐어진 성터가 나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비슷해요. 무너진 성터는 뭐겠어요? 우리 조국이죠. 성토로 새어나가는 한떨기 바람에 한숨 지고 섰는 늙은이의 흰 수염은 날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를 연상을 시키냐면 우리 두보의 한시도 연상시키면서 고려시대가 망했을 때 고려의 그런 흥망과 쇠퇴를 얘기하는 맥수지탄의 이제 한자성어로 말할 수 있는 정서를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조선이라는 역사가 다 무너지고 아이들은 이제 깨진 그릇으로 놀고 있고 이것도 뭔가 외롭고 이제 쓸쓸한 정서를 주는데요. 이 늙은이는 인생 무상을 느끼잖아요. 아, 이게 과연 우리의 조국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한순간에. 그러면서 흰 수염, 이거는 하얀색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가 대비가 되냐면요. 봄은 뭔가 이렇게 깃을 걷고 샘이 돋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인간은, 그러니까 지금 조국의 현실을 보고 있는 이 사람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되면요, 쓸쓸함의 정서가 어떻게 되냐면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화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폐허에도 봄은 또다시 찾아왔건만 하지만이죠. 불어가는 바람에 뜻을 실어 보낼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식민지의 조선의 봄이 찾아왔어요. 이 뜻을 보낸다는 건 뭐겠어요? 조국 광복의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우 하면서 감탄사를 사용해서 영탄적 표현을 쓰고 있죠. 두근거리는 나의 가슴이여 라고 이제 감탄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왜? 이 뜻을 생각하니까요. 이 조국의 광복의 의지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솟는 눈물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혜강 작가가 굉장히 조국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보통의 이런 고려 시조라던가 다른 한시들을 보면은 이렇게 인생 무상과 허망한 정서가 그대로 허망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좀 구별되는 지점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거, 이게 좀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 그러나라는 건 여기서는 시상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이제 어떤 정서가 전개가 되다가 어떤 딱 포인트가 있어요. 바뀌는 포인트. 그게 여기서 그러나로 이제 접속사로 많이들 쓰이는데 여기서 그러나 나는 하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새벽 바람에 다름질 치는 동물을 보았나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봄비가 새벽바람에 고요히 깃을 걷는다라는 1연과 마지막 연이 좀 이미지가 통일성 있게 나오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죠. 이 새벽바람에 다름질 치는 동무는 누구냐면요. 이 동무는 바로 조국의 그런 광복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요, 지금 뜻을 실어 보낼 것인가 라고 뭐 하고 있어요? 약간 주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동무랑 나도요, 어떻게 되냐면 대비가 됩니다. 나는 어떤 지식인, 나약하고 소극적인 지식인. 그 다음에 이 동무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죠. 적극적인 지식인.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모습이 나오냐면 철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트리고 있어요. 새 빛을 실어오기까지. 철벽이란 거는 뭔가 우리의 조국 광복을 방해하는 그런 일제의 폭압을 얘기하겠고, 이걸 깨트리고 새 빛은 당연히 광복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 걸음이 튼튼하기만 비노라. 이 걸음이 누구의 걸음? 동무의 걸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것을 소망한다 하면서 이 가슴을 바쳐라고 장음 표시로 이제 끝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는요, 어떻게 보면 슬퍼요. 애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 애상적인 정경을 토대로 나의 어떤 광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조국 광복에 대한 소망이고요. 시대적인 상황을 잘 볼 수 있었던 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